해야지 가서 빵 부셨는데 안에 비닐의 문이 안에가 막 이만큼 개꿀이다. 그냥 드셔라. 말씀하신 비밀의 문이 하나 있는데요. 비밀의 문으로 가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남대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여긴 어디죠? 오늘 드디어 좀 신선한 곳으로 왔습니다. 용산구, 여기는 이태원동입니다. 이태원역 바로 앞쪽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반반 임장? 경매와 신축 반반 임장? 그냥 짬뽕 임장. 오늘 여기 이태원역 바로 앞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일단 구경을 하러 왔다가 또 수강생 현장이 하나 있으니까. 사실 유튜브 물량 뽑으려면 또 학구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또 지겨울까봐, 구독 취소할까봐 저희가 또 다른 데 와봤고, 여기는 또 유명한 또 상권, 또 핫한 상권 중에 하나고, 또 작년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슬픈 장소가 또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지에 바로 건너편이 해밀턴 호텔이에요. 어쨌든 여기 아직은 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이 건물을 보기 전에 간단히 먼저 브리핑 한번 듣고 가시죠. 본 물건의 소재지는 용산구 이태원동 128-3번지이고 토지 89평, 건물 244평을 일괄로 매각하는 근린시설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01억 원에 시작해서 현재 한 번이 유찰됐고 이번 최저 입찰가는 160억 9천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6호선 이태원역 출입구에서 20m 거리에 있어서 사실상 역과 이어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초역세권 입지가 특징의 물건입니다. 이태원로 대로변을 낀 메인 상권에 위치해 있어요. 다들 아시는 해밀턴 호텔 바로 건너편입니다. 건축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으로 구성된 올근생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 식당이 있고 지상 1층 일부에 있는 카페는 시설물과 집기류는 현재 그대로 있지만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는 공실로 판단이 되고, 지상 2층 식당, 지상 3층 노래 연습장, 그리고 1층 부분에 있는 케밥집까지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쓸 수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250% 전후까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폐율은 70%가 넘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개인적으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등기상 권리적 하자는 없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인은 총 6명이지만 이 중에 3명은 지분 소유자들입니다. 사실상 유효한 임차인은 3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원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다만 공실호실도 있고 설비도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 기간이나 유체동산 처분 비용 등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경매 권리적인 사항보다는 향후 임차 구성을 어떻게 할지, 건물 운영과 기획 측면에서 또 자금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태원역 출구가 바로 앞에 이쪽에 있어요. 거리를 네이버 지도로 재보니까 20m 나오더라고요. 20m. 20m면 거의 뭐 3단 멀리뛰기 선수가 세 발을 쫙 뛰면 그냥 오는, 그 도약하는 그 거리 있잖아요. 딱 뛰면서. 이 정도는 역세권이 아니고 그냥 역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에서 지금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필지에는 올해 준공이 난 신축 건물이 있어요. 이제 막 1층이나 2층까지 임대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경매 물건으로 나온 필지는 두 번째 필지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그쵸. 그리고 용도 지역도 준주거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토지도 89평이니까 작지 않죠. 필지의 가치는 아주 좋은 땅이다. 89평 준주거만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좋은 땅인데 지금 요 옆에 있는 필지도 비슷한 컨디션의 대지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신축해 놓은 거 보면 한 5층 정도 이제 신축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여기는 주차 대수가 없습니다. 주차수가 아예 빵대. 그래서 준주거가 원래 용적률이 보통 이제 서울은 400%인데 요거는 이제 그 정도를 다 이제 먹진 못하고, 아마 여러 가지 뭐 지구단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경매 물건도 낙찰받아서 그냥 임대 놓고 보유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신축 디벨롭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옆에 있는 사례를 보면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물 내부를 보기 전에 조금만 걸어서 이 옆옆 건물도 한번 볼까요? 그래. 여기 벽이 붙었네. 진짜 이건 붙어있다고 표현해도 돼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랑 말랑? 저 사이에. 지금 경매 나온 건물은 70년도부터 있었던 건물이고 80년대에 한번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증축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준공 일자는 명확히 나오지 않는, 아무튼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옆 건물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건물인데 그래도 이제 중간에 간단히 뭐 외벽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하신 것 같고, 또 그 옆 건물도 70년대 건물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대수선을 제대로 하긴 했어요. 그러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준주거 지역 거리에 있는 건물들이 신축보다는 이렇게 좀 리모를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런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사이에 골목길이랑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내려가 보면
뒤에 컨디션을 보면 대지가 건물의 이제 후면이죠, 후면. 그렇죠. 그 지대가 완전히 낮아져요. 낮아지고 여기도 계단이 엄청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뒤에도 비슷한 컨디션이지 않을까. 이태원역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필지 신축할 때 신축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뒤에 좀 깎여 있으니까. 내리막 옹벽이죠. 조금 그걸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경매 나온 물건이랑 그 옆에 있는 물건이랑 보니까 거의 틈이 없어. 네. 붙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한번 신축할 때 디벨롭을 하려고 만약에 입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이나 신축했을 때 그런 법적인 조항 이런 것까지 같이 참고하고 입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옆에 보여드린 리모델링 건물 두 채는 최근 3년 사이에 다 실거래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평당 1억 8천, 1억 9천. 그러니까 2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둘 다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는 저 경매 나온 건물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디벨롭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간단한 리모델링만 할지 신축을 할지는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신축을 하더라도 준주거의 땅으로서의 가치를 100% 끌어낸다. 물론 이제 입지적인 거 배제하고 했을 때 끌어낸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성비로 생각하면 그냥 참 간단하게 그냥 리터치 정도만 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또 여기 지금 일단 명도가 다 100%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참에 수선을 할 거면 하면 좋기는 하나 조금 여건이나 이런 게 간단한 색칠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내부 보러 가시죠. 기존에 경매 나오기 전에 그 소유주 할아버지가 거의 한 40년 이상 갖고 계신 거잖아. 맞아요. 이런 입지에 있는 건물들은 대체로 소유를 되게 오래 하는 성향이 있어요.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매로 낙찰 받고 단타 치겠다가 아니고 나도 이거를 인생 물건 자식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입찰을 하시면 명도가 또 한 번에 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신축까지는 아니어도 뼈대까지 싹 수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래 보유할 거면. 현재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식구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거든요. 지상 2층에 있는 감자탕 집이랑 1층에 이디야 커피는 추정컨대 요 소유자분들이 직영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요 지하 1층에 있는 고깃집은 지금 경매가 진행될 당시부터 공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먹었는데. 자, 여기도 일단 명도에 큰 이슈는 없고, 대신 고깃집 그 시설물 철거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용이나 시간은 잡고 접근을 해야 될 것 여기 같습니다. 깡대지네? 깡대지, 황금대지. 황금대지. 아, 그 다음에 야, 뒤에도 뭐가 있네? 뒤쪽에 1층 주택 가건물 같은 게 하나 스카이뷰로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도로변에서는 잘 안 보여서 저도 정확히 확인을 못했어요. 보면 안에 불은 켜져 있어. 안에 이제 뭐 빌딩 관리하는 분이 쓰는 건지 뭐. 그 여기 소유주분이 그 주거 임차인으로 등재는 돼 있어요. 한두 분은 저기서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에도 공간이 있네. 보통 지금 그냥 계단실이 있고 층별로만 딱 있는데, 그지? 그래서 옛날 건물들 보면 은근 숨은 공간이 많아. 이게 지금 건폐율이 몇 프로야? 안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땅이 89평인데 거의 꽉 먹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모가 좋은 게 신축을 하면 그냥 법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60%니까 뭐 주차는 뭐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건폐율은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옆 건물이랑 붙어 있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 건물이랑 거의 붙어 있고 지금 뒤에도 봐봐. 완전 다 먹고 있으니까 옛날에 심한 거는 100%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 우리 그 신당동이라든지 그 중구 쪽 가면은 진짜 실제로 건폐율이 건축물 대상이 99% 100%로 돼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89평인데 깔고 앉은 게 89평이야. 원래 신축하면 60%니까 90평이라고 치면 구릭이 54평인데 그러면 한 3, 40평 그냥 먹는 거잖아. 3, 40년 된 건물을 샀어? 아, 이게 뭔가 벽이 노후돼가지고 해야지 가서 빵 부셨는데 안에 비닐을 그냥 안에가 막 이만큼 공간이 또 나오고 막 그런 경우 있다니까.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옛날 건물들이 그런 게 좋다. 그냥 올라가보시죠. 올라가시죠. 아니 근데 옛날 건물인데 코어가 굉장히 널찍널찍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일단 3층까지 있거든요? 4층에 뭐가 있나? 말씀하신 비밀의 문이 하나 있는데요? 비밀의 문으로 가려면 조금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여기 옥탑 창고가 좀 하나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지금 잠겨있네. 아마 옥상으로 나가는 데 같죠? 공용 공간이 꽤 커. 옛날 건물 치고는. 근데 층고도 그렇고 외벽 상태나 이런 것도 보면 그냥 간단한 수선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단실이 있는데 계단실과 계단실 중간에 꺾이는 참이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공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3층 밑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요 위에도 이제 직원의 출입 금지가 있는데 금고가 있지 않을까. 아, 뭔가 손잡이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래방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거 저거네. 냉장 시설이네요. 아, 냉동 창고 같은 거? 아마 그 감자탕 집을 소유자분이 직영을 하면서 자재들을 저기에 좀 넣어놓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재 들으면 그 애기들을 막 넣어놓는 거야. 아, 영업을 하고 있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하고? 근데 뭐 어쨌든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자기는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층은 지금 감자탕집인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건물주의 관계자분이 직접 운영하니까 좀 촬영하기가
한번 내려가시죠. 내려가시죠.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1층을 좀 보면은 1층에 케밥집이 있어요. 근데 케밥집이 월세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여러분. 여기 케밥집 30평에 월세 2천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당 60만 원이 넘어요. 케밥 안에 뭐 소고기를 파나? 근데 그렇게 하고도 장사가 되는 것 같아. 입지가 사실 이 신축 건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첫 번째 케밥집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근데 지금 요 신축 건물에 바로 앞에 케밥집이 들어왔어요. 탁심 케밥. 그리고 보면 경매 나온 물건이랑 이 신축 건물이랑 그 이격거리가 보면 한 1m, 1.5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경매 물건 자체가 경기까지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냥 두께를 봐도 우리 계단실 뒤쪽으로 또 한참 있어. 그러니까 진짜 건폐율 거의 100% 먹고 있을 것 같은 게 그치. 이 계단실까지만 있는 이 앞쪽 건축물 있죠. 이것만 이제 각 층당 건축 면적이 한 5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지금 새로 쓸 수 있는 건폐율 정도. 저 뒤에는 사실상 그 아까 내가 말한 게 맞다니까. 지금은 새로 지을 수 없는 바닥 면적이다. 그리고 보면 색깔이 살짝 다른데? 면이 이게? 아무튼 결론은 절대 금액은 비싸요. 절대 금액이 비싼데 사실상 감정 평가 금액이나 주변 시세보다 지금 최저가가 싸게 나온 건 맞잖아요. 맞아요. 1억 7천대니까 지금. 이태원이 뭐 요즘 상권이 뭐 죽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용산에 A급 입지인 건 맞습니다. 사실 이태원역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치. 이 입지는 영원하고 공실도 많고 무권리로 잘 빠지지도 않고 그렇기는 하나 대로변 보수적인 상가 임대료를 넣었을 때도 임대 수익률이 거의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입지를 고려하면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숨어있는 공간까지 잘 활용을 한다면 개꿀이다. 그냥 드셔라.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좀 10억대 20억 이하 좀 작은 것만 좀 취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좀 자금력 있으신 분들은 또 근생 찾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급 입지에 올 근생 건물도 경매로 나오니까 이것도 좀 싸게 뭐 낙찰 받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보고 뒤쪽에 이면에 수강생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구경하러 가실까요? 그렇죠. 이태원 온 김에 또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한데 좀 주변 살짝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